여러분, 이수정 모니카입니다. 오늘은요, 영어 교사분들이 영어 교구를 만드실 때 필요한 재료, 영어 교자재 중에서요, 오늘은 바로 펠트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직포가 있고요, 펠트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융천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펠트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또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또 어떤 부분에 쓰면 좋은지, 뒷부분에는 제가 그것을 사용한 교구들의 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수정 모니카와 함께 즐겁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 부직포가 무엇일까? 펠트가 무엇일까?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고요. 오늘은 영어 교사가 교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어 교구의 재료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직포가 있고요. 펠트천이 있어요. 제가 어린이 영어 교사 쪽을 한 지가 거의 지금 25년째인데요. 초반에 우리가 만들 때는 보통 파는 곳에 예전에 이제 이렇게 어린이 교구들, 그쵸? 유아 영어 교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구를 파는 재료 파는 곳을 가면 주로 부직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직포들을 주로 많이 팔았고요. 요즘은 부직포보다는 펠트천이라고 하는 걸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부직포와 펠트천은 초보자들이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이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만져봐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뭘까 하면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잠깐 봤습니다. 한번 살짝 훔쳐볼게요. 네, 부직포는 열과 수지라는 건 이제 접착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걸 이용해서 섬유가 얽히도록 기계적인 처리를 하여 만든 옷감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사실 펠트천은 또 뭐냐면 양모의 축융성을 이용하여 양모 또는 양모와 다른 섬유와의 혼합 섬유를 수분, 열, 압력을 가하여 문질러서 얻는다. 네, 이렇게 들어도 우린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부직포나 펠트는 바깥에 천은 천인데 바깥에 이렇게 실의 결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큰 특징은 두 가지 공통 특징은 뭐냐면 잘랐을 때 올 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을 이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천은 자르면 올 풀림이 있어서 올 풀림 처리를 하는 그런 걸 먼저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부직포랑 펠트는 편한 게 올 풀림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면 사실 저는 이제 부직포는 사놓지 않고 있어요. 부직포를 살 때는 뭐냐면 커다란 뮤지컬이라든가 아니면 학급에서 연극을 한다거나 이럴 때 뒷배경을 좀 큰 걸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저렴하게 크게 이렇게 뒤에 배경을 쓸 때는 부직포가 조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두껍고 굵고 그쵸? 그래서 그걸 쓸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영어 교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업 때 쓰는 자그마한 교구들을 쓸 때는 요즘은 거의 부직포를 쓰지 않습니다. 일단 부직포는 접착제 성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알러지가 있어서 부직포는 이렇게 옆에 조금 있으면 약간 조금 간질간질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물론 펠트천도 많이 있으면 그렇고요. 그리고 부직포 같은 경우는 조금 거칠어요. 표면이 거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고 불빛이나 햇빛을 이렇게 통해서 보시면 약간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 두꺼워서 불투명이고 어떤 데는 조금 얇아서 살짝 뒷부분이 비쳐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펠트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두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해서 비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요. 하드 펠트지라고 해요. 하드 펠트지가 있다는 건 바로 그렇죠. 소프트 펠트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하드 펠트지는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었는데도 어떨까요? 모양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죠.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일종의 접착제, 풀 같은 걸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조금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 펠트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생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쵸, 천처럼 굉장히 부들부들하고요. 그쵸. 그래서 힘이 조금 없어요. 자, 힘이 없는 대신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영어 교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건 이 하드 펠트지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영어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보육교사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쵸. 그냥 어린이집이나 일반 그냥 유치원에서 쓰시는 그 교구를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입체적인 교구를 많이 만드시고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드러운 영유아 교구들을 많이 만드시고요. 보통 영어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초등학교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2D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렇게 보통 만들어서 그다음에 융판에 붙여서 쓰는 그런 교구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하드 펠트지를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아시면 좋아요. 때로 저는 하드 펠트지를 많이 쓰지만 때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소프트 펠트지를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펠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영어 교구 만드시는 분들은. 주로 소프트 펠트지는 바느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든다거나, 그렇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 때 곡선을 만들 때 훨씬 더 구김이 좀 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드 펠트지는 힘이 있는 대신 곡선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구김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드 펠트지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 교사분들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얘네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한번 보실게요. 그쵸? 반짝반짝하죠? 자,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펠트천도 있습니다. 이 펠트지를 우리는요, 글리터 펠트지라고 보통 여러분들은 문구점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영어 교구를 만드시는 분들은 많이 잘 모르시고 사용을 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뒤에 이렇게 보시겠어요? 오돌토돌해요. 네, 자, 바로 이게 뭐냐면 미끄럼 방지 고무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로 좀 영유아들, 유치부들 할 때 이렇게 발에 신고 삑삑이 넣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 할 때 좀 미끄럼 방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자, 네, 우리가 하드 펠트지를 많이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끔 가다가 이것도 아시면 좋아요 하는 것 중에 바로 하나가 뭐냐면요, 2mm짜리 펠트지가 있어요. 그래서 2mm짜리 펠트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두께를 보여드릴게요. 두께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것이 하드 펠트예요. 그래서 하드 펠트지 보시면 1.2mm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두 가지는 다 바로 지금 2mm 펠트지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요, 2mm 폴리 펠트지라고 부르고요. 자,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하드 펠트지 두께, 그 다음에 2mm 폴리 펠트지.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셨고요. 자, 그래서 폴리 펠트지 같은 경우는요, 생활 소품이나 교구를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펠트 공예를 하신다거나,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DIY 펠트 공예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좀 예쁜 생활 소품들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카드 지갑 같은 거 만든다거나,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버튼식으로 많이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자동차 열쇠나 집 열쇠 같은 거 할 때 열쇠 고리에 예쁜 것들 만든다거나, 여러분들이 또 뭐 예쁜 휴지통, 휴지곽, 이렇게 티슈곽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가랜드 예쁜 거 만들 때 보통 이렇게 2mm짜리 폴리 펠트지도 쓰고요. 영어 교구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가끔 가다가 뭔가 하드 펠트지만으로는 너무 얇아서 여러 겹을 막 이렇게 덧붙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패브릭 펠트지라는 게 있거든요. 아, 여기 있다.
패브릭 펠트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요 정도, 그다음에 스트라이프 무늬 이렇게 있는 것들을 가끔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Dawn and Audrey Wood의 The Napping House, 모니카 유아 영어 지도사 들으신 분들은 보신 적 있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제가 좀 입체적으로 집을 이렇게 꾸며서 아이들한테 직접 만들어서 하는 그런 교구를 소개해 드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 집을 꾸민다든가 침대를 꾸민다든가 이렇게 할 때 요런 패브릭 펠트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재밌는 걸 표현하실 때 좋고요. 또 때로는 한복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조금 나는 뭔가 재밌는 걸 만들고 싶어 할 때는 이렇게 좀 종류를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펠트지를 사러 가면 어떻게 되지? 좀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로 이런 재료들 이런 거 파는 큰 곳에 가시면 보통은 어떻게 파냐면요, 제가 보여드리면 짜잔! 네,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벽에 쫙 걸려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마로 이렇게 팔거든요. 보통 우리가 야드가 거의 마랑 같은 건데요. 1야드랑 한 마랑 거의 같은데요. 보통은 천 같은 경우에는 얘가 110cm 정도로 이렇게 넓고요. 또 좁게 돼 있는 거는 90cm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걸 끊어서 팔아요. 그래서 한 마 주세요. 2마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본 넓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라서 팔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요. 자, 나는 이렇게 좀 많이 사는 게 부담스러워. 나 아주 빨간 거 요만큼 필요한데, 그쵸? 이만한 거 사서 집에 막 교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요렇게 사는 게 저렴하긴 하지만 또 어떤 식으로 파냐면요, 요렇게 잘라서 팔거든요. 네, 요렇게 보통 A3 용지 요 사이즈로 잘라서 파는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서 요게 조금 비싸더라도 오히려 너무 구겨져서 많이 있는 거다, 이게 더 절약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펠트천을 살 때 또 가격이 조금 잘라져 있는 건데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앞뒤가 똑같이, 그쵸? 요렇게 된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앞에는 색깔이 같아요. 제가 좀 잘라서 쓰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앞에는 같은데 뒤에가 다릅니다. 자, 요렇게 내가 더 비싸요. 바로 이거는 바느질이 좀 쉽고, 그 다음에 내가 넓게 이렇게 쓴다거나 이럴 때 접착식 3M 스프레이를 뿌려서 할 수도 있고 글루건을 붙여서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접착식으로 된 건 뭐냐면 뒤에 재단을 하기가 일단 편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 재고 이렇게 줄 긋고 할 때도 좀 편하고요. 자르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이렇게 잘라서 썼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가, 그쵸, 접착식입니다. 한번 우리 접착한 거 떼어서 볼까요? 자, 접착한 거 여기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가까이 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끈끈해요. 그래서 뒤에 다른 것들을 붙이면 다른,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바로 붙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펠트지 위에다가 바로바로 붙일 수 있거든요. 단 펠트지 위에 이걸 바로 붙인다고 해서 접착력이 아주 우수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힘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교구에 쓸 때는 이렇게 접착식이 있지만 거기에다 다시 글루건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비접착식인 펠트천에다 글루건을 해서 붙이는 거랑 이렇게 접착식이고, 그 다음에 이걸 잘라서 뒤에 스티커를 뗀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루건을 해서 한 거랑
어떤 게 튼튼하냐면요. 접착식에다가 글루건을 해서 붙이면 훨씬 좀 단단하고 두께감도 있고 네, 고정력도 좋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루 파는 것들도 역시 접착식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 하는 것도 접착식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넓은 데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넓은 걸 평평하게 붙이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글루건으로 다 이렇게 해서 붙이려고 그러면 아주 이렇게 고도의 기술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스킬이 없는 분들이 넓은 면, 편편한 넓은 면에다가 이런 걸 붙일 때 보면 글루건 자국이 막 우둘투둘 있다거나 글루건을 쏘다가 막 접착제를 바른 것들이 우러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초보자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건 바로 이렇게 접착식인 걸 사서 꼼꼼하게 이렇게 눌러서 공기 방울 없게요. 그쵸? 기포 없이 그렇게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스킬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3M 스프레이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사용하시기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보자다? 그러면 넓은 면 붙일 때 그쵸? 접착식 펠트천 사시고요. 나는 조금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 나는 좀 할 줄 알아 하시면 비접착인 걸 사서 그쵸? 3M77 스프레이로 뿌려서 이렇게 붙이는 거 넓은 면 평평한 것들 붙이실 때는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요. 우리가 융판이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펠트지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구직파하고도 다릅니다. 자, 융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융판이라고 하는 거 보통 접착식 융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요런 식으로 색깔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역시 뒤에 접착식입니다. 영어 교사들은 보통 접착식을 많이 써요. 이거는 대신 바느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늘을 왔다 갔다 하면 이 접착제 성분 때문에 바늘에 끈끈이가 묻어서 바느질하는 게 아주 어려우니까 이거는 접착해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이것도 역시 마로 끊어서 네, 마단위로 파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입하시고요.